정원호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정원호 여 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는데 그것이 거절당하다 싸움판이 벌어졌다라고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방금 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저러한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된 서울시 양천구 의회의 속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 정원호 이 사람의 폭행 전과가 있었다는 건 작년 말부터 다 알려져 있었는데요. 그때 정원호 후보는 그게 5.18을 놓고 정치적 시비가 붙어서 그래서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것이다 라고 해명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국민의힘의 김재섭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그 당시 서울시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제시하면서 그 속기록에 나와 있는 바를 객관적으로 쭉 소개를 했습니다. 그 속기록에 따르면 양천구 의회 속기록에 따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 11일 1995년 10월 11일이고요. 저 속기록은 그로부터 나흘 뒤인 10월 22일자 속기록입니다. 아무튼 10월 11일 23시경 양천구 신정 5동 모 카페에서 민선으로 뽑은 구청장의 손발이 되어 보좌를 해야 할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15만 원 상당을 마신 뒤, 두가 아니고 뒤라고 해야 되겠죠. 그건 아마 속기록에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 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비서실장과 비서는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구청장의 김 비서실장과 정 비서는 여기서 정 비서가 바로 정원호 비서입니다. 지금 서울시장 민주당 후보입니다. 이 모 의원의 비서관에게 이 모 의원은 박모 씨 의원입니다. 박 의원입니다. 이 비서관에게 비서관이면 최고냐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이주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폭행 전과 그 폭행 전과 기록은 이제 계속해서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그런 기록인데 이것이 5.18 민주화 운동 관련 도중 이 논쟁 도중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술을 마시고 폭행 사건, 특히 여 종업원과 외박을 요구하다가 주인이 거부하자 빚어진 폭행 시비였다라고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폭로를 했습니다. 양천구 의회 임시회의 본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정원호 후보 일행은 심야에 카페에서 술을 마신 뒤 이제 여기에 카페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김재섭 의원이 나중에 기자들이 묻자 일부 기록에는 이 카페가 아니라 유흥주점이라고 되어 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유흥주점이라고 그 영업 허가를 받을 때 유흥주점으로 분류가 된 그 영업장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룸살롱입니다. 따라서 아마 이 술집이 지금은 없어졌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어찌됐든 그때로 돌아가서 보면 카페가 아니라 룸살롱 형태일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겁니다. 일단 이 기록에는 카페라고 돼 있으니까 기록에 돼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인에게 여 종업원과의 외박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그 여 종업원과 외박을 나간다. 이거는 그때 시쳇말로 여 종업원하고 2차를 간다. 인근에 있는 숙박업소에 가서
거기서 이제 성매매 행위를 전제로 한 그 외박 요구라 이런 뜻이죠. 김재섭 의원이 성매매 요구였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러나 1995년 그 90년대 중반 그때 분위기로 봤을 때 같이 술좌석에서 옆에서 도우미 역할을 했던 그 여성 종업원에게 같이 나가자 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특히 같이 나가는데 외박을 제안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이른바 성매매를 전제로 한 것 아니냐. 돈을 주고 그 돈을 대가로 해서 성행위를 요구했던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는 그런 일련의 일이 벌어졌던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게 밤 11시가 넘은 시각이었다라고 그 회의록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강요하자 이것을 거절한 주인을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을 협박한 것이 그러니까 영업을 다 하려고 하느냐. 그 협박 내용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 여러분, 이 말이 왜 이런 말이 가능했냐면 당시 이 술집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있는 술집입니다. 따라서 양천구 관할입니다. 그런데 양천구에서 가장 실력 행사를 할 수 있는 양천구 구청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온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양천구가 마음만 먹으면 이 술집에 대해서 이런저런 명목의 검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영업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거니 말다거니 뭐 이렇게 뭔가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추정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과 비서관이 와서 자기들의 여종업원과의 외박 요구를 거절하는 술집 주인을 향해서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 라고 말을 했다는 것은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 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주인에게 분명히 협박으로 들릴 수 있었다라는 취지로 김재섭 의원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시민을 폭행하고 경찰을 폭행하고 시민 2명, 경찰 2명 폭행한 뒤에 정원호 비서관이 자해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도 그 의회 속기록에 있는 것을 김재섭 의원은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그냥 평이하게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가 추정을 해서 해석을 해보면 자해를 했다는 것은 쌍방폭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흔히 하는 수법입니다. 내가 때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쪽만 진단서를 끊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맞았다. 그런데 술 기운에도 자신을 살펴보니까 나는 어디 맞은 흔적이 없네. 그래서 자해를 한 것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정 분석이 가능한데요. 실체적 진실은 앞으로 더 들여다봐야 알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의회 속기록에는 정원호 비서관이 자해를 했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김재섭 의원, 지저분한 주폭 사건이다. 양천구청장이 답변한 속기록 내용을 보면 카페가 아닌 유흥주점이란 표현을 쓰기는 했다. 자, 이 속기록은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 의회에서 오고 간 그 의원과 그 다음에 그 양천구 의회 의장 사이에 주고 간 대화, 이 의회에서의 발언의 기록입니다. 김재섭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원호 후보가 그동안 이 해당 사건을 5.18 민주화운동 인식 차이로 인한 충돌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의회 속기록 어디에도 5.18과 관련된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국민에게 사실과 다른 해명을 반복해온 것 아니냐. 사건의 본질은 술자리에서의 부적절한 요구와 폭력 행위다. 만약
정원호 후보 측의 허위 해명이 계속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도 검토하겠다. 이게 이제 무서운 부분인데요. 만약 어찌어찌 해서 이 일이 그냥 지나가고 또 이 폭로로 인해서 오히려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하는 그러한 역효과가 발생을 해서 어찌어찌해서 정원호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폭행죄가 아니라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나중에 재판을 받고 그것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그렇습니다. 당선 무효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지금 이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할 것을 검토하겠다라는 말까지 여기다 곁들여 놓은 겁니다. 그 폭행 사건 당시에 정원호 후보는, 정원호 당시 양천구청장 비서관은 모든 것이 유죄 판결을 받았고 벌금 3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정원호 후보 캠프 측에서는 반박 입장을 바로 내놨습니다.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원호 후보 측 반박문은 이렇습니다. 당시 사건의 판결문에는 민주자유당 소속 국회의원 A씨, 이 A씨는 박씨성을 가진 의원입니다. 지금은 아주 원로가 돼 있고 이미 정계 은퇴한 지 오래된 분입니다. 국회의원 A씨의 비서관인 피해자 B씨가 함께 합석해 이 비서관이었다는 분도, 그러니까 그때 정원호 일행에게 얻어맞았던 그 민자당 국회의원의 비서관이었던 이분도 지금은 나이가 꽤 됐을 겁니다. 피해자 B씨가 함께 합석해 정치관계 이야기 등을 나누다가 서로 정파가 다른 관계로 언성이 높아지면서 다툼이 되자 각각 주먹과 발로 위 두 피해자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리고 라고 판시가 돼 있다. 당시 사건 직후 언론 또한 6.27 선거와 5.18 관련자 처벌 문제를 놓고 말다툼을 벌이다 피해자에게 폭행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김재섭 의원의 주장은 당시 민자당 측의 주장만 담고 있는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정원호 후보 측에 이제 해명 반박문까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의 궁금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의 판결문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기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 따르면 가령 폭행 시비가 벌어져서 어찌어찌 됐다라고 하는데 정치 관련 얘기가 오고 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양천구 의회 속기록에 나온 여성 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했다는 부분은 판결문에 빠졌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왜? 여성 종업원에게 외박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은 그 당시 실정법에는 저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실정법에 저촉되느냐의 여부에 관련이 없다면 판사는 그 부분을 굳이 판결문에는 적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에 관한 내용과 의회 속기록에 관한 내용과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수사했던 양천경찰서의 수사기록, 이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판결문에는 이건 이 폭력 사건이니까 어떻게 보면 단순 폭력이라고 할 수도 있지요. 전치 2주 정도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급의 유명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그런 사건이라면 대개 판결문도 길지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판결문은 그 폭력 자체에 관한 기술만 있고
그래서 벌금 300만 원을 부과하는 그런 선고 내용이 주가 돼 있고, 도대체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는지에 대한 것은 약술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나오느냐? 경찰의 수사 조서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 피해자의 진술 조서에 나오는 겁니다. 얻어맞은 사람들, 경찰관들 2명, 민간인 2명, 그다음에 참고인 조사, 술집 주인, 여종업원 주인, 이 사람들 다 와서 진술을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 술집의 여종업원은 경찰서에 가서 진술을 할 때 뭐라고 했겠냐? 제가 듣기에도 5.18에 관해서 계속 언쟁을 벌이다가 주먹이 오고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저에게 같이 나가자라고 끈질기게 요구를 했다라고 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사건은 왜냐하면은 이 사건이 정원호 후보 측 그동안 해명처럼 젊은 시절에, 그때 정원호가 20대 후반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술 먹고 객기 또는 뭐 어쩌지한 이유로 그래서 싸움이 벌어졌고, 그래서 피해자들께 상처를 드렸던 점 사과드리고 젊은 시절의 과오를 반성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냐 아니냐의 여부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정원호 후보가 이것을 서울시장 후보로 막 부상하고 있던 작년 12월쯤에 이걸 뭐라고 했느냐? 5.18에 관한 5.18 민주항쟁에 대한 서로 정파적 의견이 달라서 그때 토론을 벌이다가 주먹 다짐이 오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양천구 의회 속기록에는 여종업원에게 외박을 요구하다가 빚어진 싸움으로 돼 있다 이겁니다. 자, 어디가 진실이냐? 그래서 이제 선거를 딱 3주 남겨놓은 마당에 서울 시민들은, 특히 서울 시민 유권자들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진실을 알 권리가 있으신 겁니다. 유권자들의 정확한 그 권리를 위해서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 그리고 언론들은 여기에 대해서 진실을 소상하게 밝혀서, 제가 어느 쪽 한쪽을 편들어서 말씀드릴 생각은 1도 없습니다. 국민의힘 쪽이 됐든 아니면 민주당 쪽이 됐든 정원호 쪽이 됐든 아니면 김재섭 쪽이 됐든 그 누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날의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서울 시민들이 누구를 찍을지, 서울시장 후보를, 그 판단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진실 공방만 그냥 또다시 안개 속에 잠긴 채 공방만 숱하게 오고 가다가 사전 투표를 하게 되고 본투표를 하게 된다면 그 선거 결과 또한 서울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사전 투표가 시작되기 전에 특히 서울 시민들이 내가 어떤 후보를 찍을지에 대한 그 판단 근거를 정확한 진실에 의거해서 갖게 될 수 있도록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협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속기록을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양천구 의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속기록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김광일의 제작진들은 지금 김재섭 의원들이 제시한 걸 보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 제작진들이 직접 양천구 의회 속기록을 찾아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어가시면 다 볼 수 있을 겁니다. 1995년 10월 20일 양천구 의회 속기록 빠르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의장 유봉길, 유영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행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행일 의원 발언입니다. 신정일동 출신 장행일 의원입니다.
지난 10월 11일 23시경 양천구 신정 5동 모 카페에서 민선으로 뽑은 구청장이 선발이 되어 보좌를 해야 할 비서실장과 비서가 카페에서 술을 15만 원 상당을 마신 뒤 카페 주인에게 여정원과 외박을 요구했으나 주인이 이를 거절하자 비서실장과 비서는 앞으로 영업을 다 해먹을 것이냐는 등으로 협박하면서 주인과 말다툼을 하던 중 옆좌석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모 의원의 비서관이라는 손님이 이를 만류하자 구청장의 김 비서실장과 정 비서는 모 의원 비서관에게 비서관이면 최고냐 하면서 폭행을 가하여 2주 진단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고 카페 앞에 나와 있던 신정 5동 거주 김모 씨의 가슴과 어깨를 발로 차고 폭언을 하는 등 치료를 위하여 홍익병원에 입원을 하였고 병원 이름까지 나옵니다. 112 신고를 받고 달려온 경찰관 2명이 말리려 하자 김 비서실장과 정 비서가 폭행을 가해 홍순경 이 경찰관들의 이름까지 나옵니다. 홍순경은 가슴과 어깨를 상처받았고 2주 진단을 받았으며 신모 순경은 그러니까 경찰관은 한 분은 홍시성 한 분은 심시성을 가졌는데요. 머리 상처가 10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했으며 정원호 비서관은 그 자리에서 자해 행위를 했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며 인근 주민 30여 명이 한밤중에 소란스러워 모여들자 양천구청장의 비서실장인 김 실장은 민성구청장 비서실장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을 주고 약 50m 정도를 도주하다가 상처를 입은 김모 씨와 경찰관에게 붙잡혀 경찰서로 연금 구속되었다가 적부심으로 풀려났다. 여러분, 흔히 쌍방 간의 진술이 엇갈릴 때 뇌물 사건이 됐든 폭행 사건이 됐든 진술이 엇갈릴 때는 어느 쪽에 신빙성을 둔다? 그렇습니다. 어느 쪽이 더 구체적인 육하 원칙에 똑똑 떨어지는 그날의 정황을 마치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그 신빙성을 주기도 하고 신빙성을 낮추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어느 쪽이 지금 더욱더 구체적이고 그날의 현장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양천구 의회 속기록입니까? 아니면 정원호 후보 측의 해명 반박문입니까? 어느 쪽입니까?